오늘은 네덜란드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절규를 통해 현대인의 실존적 불안과 현기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아무 이유 없이 떨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뭉크는 1892년경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멈춰 서서 난간에 기댔다. 피로감을 느꼈다. 피오르 위로, 도시 위로 불꽃과 피가 드리워졌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연을 관통하는 끝없는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구절이 바로 뭉크의 절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불꽃과 피처럼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뭉크는 어떤 공포를 경험했던 걸까요? 절규 속 인물은 소용돌이치며 흔들리는 지평선 앞에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물은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밖의 소리를 막으려는 것일까요? 뭉크의 그림 속 인물은 철저한 심리적 단절을 경험하며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의 즉각적인 공명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이 작품에 이끌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규가 단순한 공포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즉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폭풍, 심판, 죽음, 괴물과 같은 구체적인 위협은 이 그림의 주인공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상이 있는 공포가 아니라 대상이 없는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공포를 엄밀하게 구분했습니다. 공포는 방향성이 있고 대상이 명확해서 우리가 도망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방향성도 없고 대상도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한한 공백을 향하기에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불안을 더욱 뿌리 깊고 벗어나기 어려운 감정으로 만듭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인간은 스스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불안의 원천입니다. 절벽 끝에 섰을 때의 어지러움은 단순히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장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선택의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공백 그 자체가 바로 불안입니다. 절규 속 다리 위의 인물은 보편적 인류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 밖으로 던져진 단 한 명의 개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선택의 공백 앞에 홀로 던져져 대체 불가능한 한 명의 개인으로서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출발점입니다. 그림에는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불편함의 진원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저 멀리 걷고 있는 타인입니다. 뒤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귀를 막고 비틀거리는 인물을 보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 타자의 시선이 인간 실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은 나를 하나의 사물로 박제합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유로운 주체로 존재하던 내가 타인의 눈에 포착되는 순간 고정된 하나의 객체, 즉 사물로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폭력적인 규정이 바로 수치심을 낳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압도되어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을 타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타자의 존재는 나의 자유를 위협하고 나를 끊임없이 남의 눈길 속에서 재규정하게 만듭니다. 귀를 막는 행위는 어쩌면 이 끔찍한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절박한 몸짓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현기증의 건축 구조를 이룹니다. 안으로부터는 무한한 자유와 선택의 공백이라는 심연이 솟아오르고 밖으로부터는 나를 사물로 박제하려는 타자의 시선이 짓누릅니다. 이 두 거대한 압력이 교차할 때 인간은 어디에도 설 자리를 잃고 근원적인 현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뭉크는 이 철학적 교차점을 완벽한 시각적 구조로 구현해냈습니다. 150년 전 뭉크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현기증은 다른 모양새로 우리 일상에 침투했습니다. 1893년에는 다리 위에서 물리적 타인의 시선에 귀를 막았지만 2026년에는 SNS 화면 속 24시간 연결된 군중의 평가 속에서 끝없는 바쁨,
소비, 무감각을 통해 회피하려 합니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지금 선택하고 반응하라고 강요하며 현대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는 것은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감각, 소비, 바쁨으로 불안을 덮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불안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자유는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어지러움을 감내하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만이 실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입을 모읍니다. 불안 앞에 머무르는 어지러움을 감내하라. 그것이 절망을 통한 자기 발견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성이다. 라고 말이죠. 철학은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위 인물의 얼굴은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던 날, 누군가의 시선이 무겁게 짓누르던 순간 멈춰버린 찰나에 서 있던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이름이 없는 공포는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현기증의 원인을 아는 순간 심연은 더 이상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름이 붙은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뭉크의 그림 속에서 자유와 시선을 견뎌내는 중입니다.